중간치를 잡아도 40억 정도 추정을 할 수 있는.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은 황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황영웅 씨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불타는 트롯맨, 예, 우승의 문턱까지 갔었죠. 사실상 우승자가 황영웅 씨라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겁니다. 결승전 1라운드에서 압도적인 그 우위를 차지했었고, 그때 당시까지의 팬덤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제 그 채점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만약에 끝까지 완주했다면 무조건 우승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출연자였죠. 그리고 또 황영웅 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을 겁니다. 바로 연애 뒤통령 이진호라는 그런 또 유튜버가 여러분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황영웅 씨의 과거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체에 이렇게 이제 문신이 있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과거의 어떤 그 전과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로 얘기를 하면서 황영웅 씨의 과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실과 또 의혹들이 언급이 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급기야 여론이 이제 심각하게 치달았죠. 그래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 황영웅 씨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과거의 일이다. 예, 본인의 현재 활동과는 무관하게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분들이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중의 어떤 그 인기를 받고 사는 유명 인사에게는 반드시 이런 검증 또는 대중의 어떤 이해와 관용, 용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우선되기 전에는 활동을 자숙자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제 지상파에서 탐사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씨에 대한 그 제보를 받는다 이래가지고 결국 프로그램까지 방영이 됐었어요. 그 시점에 이를 때쯤에 황영웅 씨는 이제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합니다. 처음에는 버텨보려는 태세였는데 MBN 쪽도 마찬가지였고 황영웅 씨도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상금을 전에 기부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했었다가 오히려 그것이 또 역풍을 맞았죠. 기부로 면죄부를 받느냐, 또 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상금을 기부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워낙 그때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아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황영웅이라는 캐릭터는, 출연자는, 이름은 방송 무대에서 이제 자취를 감췄죠. 특별히 이제 이런 연예계 쪽이나 또 황영웅 씨에게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후에 거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화제성을 불러일으킨 노래 잘하는 이런 연예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과거의 어떤 행적이 밝혀지고 또 그 이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결국 묻혀버렸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었죠. 만약에 이제 그 황영웅 씨가 정상적으로 그 과거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논란이 없었다면은 아마 충분히 제2의 임영웅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황영웅 씨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를 하고 그리고 나름 자숙의 어떤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일절 그 외부의 활동이라든지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본인의 이제 팬카페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의 팬카페입니다. 이 팬카페가 그 활동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팬카페에도 특별하게 팬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또 뭐 그 관련된 어떤 뭐 얘기만 나와도 그 잔불 처리반이라 그래야 됩니까? 끝까지 그 황용 씨를 지켜보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팬심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혹시나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비판적인 여론들을 이제 조금만 기미만 보여도 쏟아내다 보니까 거의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처음에 이제 그 기획사 소속사로 얘기가 됐던 그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뭐 별다른 내용의 발표가 없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간히 신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이제 뭐 울산 지역에 계신 뭐 연예인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름으로 이렇게 전해들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2의 임영웅을 꿈꾸던 아티스트 지망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네요. 그 이전에도 이제 황영웅 씨가 뭐 케이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요제에서도 그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지망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제2의 임영웅을 초대박을 꿈꾸던 이런 그 트로트 가수, 신인 트로트 가수가 제2의 임영웅이 아니라 제2의 진달래 씨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뭐 진달래 씨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스트롯 시즌 2에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다가 심지어 이제 준결승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에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과거 학폭 의혹이 밝혀지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부인하고 뭐 단순한 뭐 의혹 제기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관련해서 뭐 소송도 진행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백기를 들고 하차를 하게 됐던 경우입니다. 미스 트롯 시즌 2가 끝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3년 됐죠.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진달래 씨가 뭐 복귀를 했다든가 음반을 냈다든가 콘서트를 한다든가 팬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씨도 뭐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요, 정말 기절초풍할 정말 예상 밖의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영웅 씨는 제2의 진달래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제2의 임영웅도 아닙니다. 뭐 굳이 비교 모델을 꼽자면 뭐 영탁 씨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주 특이한 그런 그 형태로 지금 현재 초 대박을 맞아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그 현상에 대한 어떤 평가, 또 황영웅 씨의 어떤 진로와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초대박의 그 원인에는요, 황영웅 씨를 정말 열렬히 극렬히 지지하는 두터운 팬덤층 때문입니다. 이런 팬분들을 우리가 거의 찐팬이라 그러죠. 찐팬. 예. 그냥 뭐 나 황영웅 씨 노래 들어, 나는 뭐 황영웅이라는 가수가 좋아,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황영웅이라고 하면은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가수의 뭐 일거수일투족, 또 그 가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호의를 표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수를 보호하고 케어하고 응원하는 이런 분들을 찐 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규모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5만 명.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임영웅 씨와 김호중 씨가 지금 1, 2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제가 좀 애매해요. 이제 이분들이 트로트 가수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분들이 돼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가리는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했고, 또 그때 당시
트로트로 또 이렇게 그 트롯 팬들에게 인정을 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실 트로트를 거의 뭐 이분들은 잘 부르진 않습니다. 가끔 이제 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오시면 뭐 이렇게 한두 곡 부를 때가 있죠. 예. 그렇지만은 뭐 트로트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한다든지, 또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예 행사 출연은 거의 없으시고요. 콘서트, 또 음반 활동만 하시는데 이분들을 뭐 트로트 가수라고 하긴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트로트와 연관은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제 그 정도로 표현해야 될 상황이 됐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거의 한 20만, 15만에 육박하는 이런 그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 두 분을 제외하면은 송가인 씨가 한 6만 정도, 그리고 영탁 씨가 6만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그 팬카페를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뭐 아마 소속사하고 정리를 하면서 새로 아마 카페, 유튜브 채널 이 모든 것들을 다 플랫폼을 다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뭐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자세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찬원 씨가 거의 6만에 육박하고요. 그 외에는 황영웅 씨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의 팬덤입니다. 특히 이 팬덤은요, 가치가 또 남다릅니다. 이 팬덤이 결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뭐 채 1년도 안 됩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확보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뭐 시간을 두고 뭐 한 몇 년 전에 가입했던 분도 있고, 또 최근에 가입했던 분도 뭐 몇백 분 있고, 그렇게 해서 몇만 명이 모인 게 아니라 단기간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절절 끓는 그런 열혈 팬층이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은 박서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4만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남자 가수들은 보면요, 훨씬 더 못 미칩니다. 뭐 장민호 씨, 정동원 군 3만도 안 됩니다. 예, 김희재 씨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가수는 정말 5손가락에 꼽는데 거기에 황영웅 씨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열혈 팬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황영웅 씨가 그렇게 침묵을 하다가 어느 날 자체적으로 다른 특별한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연예인들이 일종의 어떤 자숙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거치다가 복귀를 할 때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송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우회적으로 다른 예능이나 드라마,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콘텐츠를 통해서 얼굴을 내비치고, 또는 뭐 대중에게 이제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간을 봅니다. 간을 보는 절차를 한번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보죠. 당연히 뭐 자숙을 했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난이 많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9대1 뭐 또는 뭐 19대1 이런 비율이 아니라 뭐 한 7대3, 6대4 정도만 돼도 복귀를 합니다. 그렇죠. 뭐 8대2만 좀 넘어도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숙하는 연예인들이 자숙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거의 뭐 99대1로 비난을 받던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호전이 많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복귀를 하죠. 그리고 복귀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제 무난한 이런 복귀를 노립니다. 근데 황영웅 씨는 딱히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앨범 발표와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복귀를 하는데요. 먼저 콘서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이제 콘서트가 전국 투어로 6개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콘서트 내용을 보면은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이 됐어요. 처음이 고양이었고 경기 고양 킨텍스, 두 번째가 이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세 번째 장소는 대구였습니다. 대구 엑스코. 그리고 네 번째는 청주,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이었어요. 5번째는 인천 남동체육관. 마지막 6번째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모두 다 각 지역에서 유명한 콘서트나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000에서 한 3,000석 규모의 그런 객석 규모를 가지고 있는 콘서트장인데요. 또 이제 이틀씩 공연을 했습니다. 6군데 장소 모두 다 이틀씩 공연을 했는데 전체가 매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략 계산을 하더라도 2,000에서 2,500석이니까 한 지역에서 한 5,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 권역을 했으니까 약 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셈입니다. 그 티켓 가격이 15, 13 이런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대략 곱하면 10,000명이 10,000원 보면은 1억인데 이 3만 명이 10,000원 보면은 3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0억이고 중간치를 잡아도 정말 한 40억 정도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티켓 수익입니다. 콘서트를 공짜로 하진 않죠. 대관, 그리고 무대, 음향, 조명, 영상, 그리고 뭐 스텝, 또 홍보, 또 여러 가지 뭐 진행 경비, 그리고 뭐 세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수익이 발생한 그 성황리에 콘서트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이 6개 콘서트를 전부 다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이분들한테는 또 특별한 뭐 본인의 친필 그 사인이 들어있는 브로마이드를 증정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닙니다. 음반이요. 계속 뭐 팔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집계가 달라지겠지만 초동 물량이라고 합니다. 초동 물량. 대략 발매되고 짧은 기간에 팔린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초동 물량이 50만 장이 넘어가지고 국내 솔로 가수들 중에서 순위로 대략 20위 안에 듭니다. 정확하게는 뭐 18인가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역대 국내 솔로 가수들 음반 초동 판매량의 역대 순위 안에서 20위 안에 든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미 예견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반을 내기 전에 팬들이 사전 공동구매 금액을 모금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황영웅 씨 음반 내세요. 우리가 사줄게요. 예. 그래서 미리 모은 돈이 사주기로 하고 미리 모은 돈이 1차 기부 때 24억이 모였다고 하네요. 놀라운 금액이죠. 24억. 음반 한 장이 보통 뭐 10,000원에서 15,000원, 20,000원을 잘 넘지는 않습니다. 보통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조금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15,000원으로 뭐 계산을 하더라도 24억이면은 거의 뭐 10만 장이 넘는 뭐 15만 장 이상 되는 이런 초동 물량을 바로 구매해 줄 수 있는 돈이 이미 총알이 장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황영웅 씨 제발 음반 내세요. 음반 내는 순간 우리가 음반 나오면 바로 그날 그냥 바로 그냥 0. 몇 초 만에 우리가 주문합니다. 한 15만 장 바로 주문합니다. 내가 음반만 내도 뭐 학교 종이를 부르든 아니면 뭐 다른 가수 노래를 부르든 내 노래를 부르든 황영웅 음반이라고 내놓기만 하면 그냥 한 번에 수십만 장이 팔리는 게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안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거는 1차 모금의 금액이고 뭐 2차 모금도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2차 때까지는 뭐 얼마 정도 모였는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초동 50만 장이 팔렸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도 그 일반 대중은 황영웅 씨가 활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방송 활동이 전혀 없고 특별한 이제 뭐 요즘에는 트로트 가수들의 동향을 하루하루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순위 투표를 하는 그런
글쎄요, 그걸 언론사라고 해야 될지, 뭐 언론사 아닌 언론사 같은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만 좀 다를 뿐이지, 메이저 언론들이라든가 또 뭐 지상파나 종편에서 황영웅 씨를 전혀 이제 볼 수도 없고 노래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분들은 모르시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황영웅 마켓이 이만큼이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런 그 찐팬들을 이용한 마케팅 또는 뭐 이용했다기보다 찐팬 마케팅, 이게 사실은 이 트로트 쪽에서 요즘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 한 게 그 영탁 씨라고 제가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탁 씨도 황영웅 씨와 나름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찐팬 마케팅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도 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 그때 당시 모 기업과의 이 광고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죠. 그때 영탁 씨도 실화 탐사대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기업체와의 광고 계약 재계약에 있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보도가 되면서 크게 이제 비난의 화살을 맞았죠. 지금 뭐 1심에서 그 영탁 씨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뭐 항소심 또 뭐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단지 이제 계약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뭐 갑질 논란, 갑질 의혹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악재가 겹치려고 그랬는지 또 음원사재기라는 대한민국 가요사의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1호 음원사재기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죠. 물론 뭐 영탁 씨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내용을 시인을 했고 기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어쨌거나 그 곡의 주인공이 영탁 씨이다 보니까 자기가 부른 노래가 자기의 타이틀곡이 음원사재기에 연루가 돼서 소속사 대표가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앞선 그 광고 계약금과 함께 여론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출연 예정되었던 프로그램에서 영탁 씨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또 출연 예정되었던 행사 게스트 명단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출연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도 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영탁 씨가 선택한 게 바로 내 사람 마케팅. 네. 영탁 씨가 팬카페를 통해서 나는 내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표현을 쓰면서 팬들을 결집시켰죠. 그때 영탁 씨가 뭐 4, 5만 명 되는 이런 팬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황영웅 씨처럼 뭐 콘서트를 하면은 매진이에요. 그리고 어디 행사를 불려가면 또 이 팬분들이 화력 지원을 합니다. 엄청난 그 인력들이 인원들이 이 관광버스로 오셔가지고 영탁 씨의 새를 보여주니까 행사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객 동원이 성패의 요인인데 임영웅 씨는 행사 안 뛴다 그러고 김호중 씨도 그때는 이 군백기 군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인데 이 사람들이 몸이 한두 개가 한 개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행사는 많고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니까 영탁 씨는 여전히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팬분들의 화력 지원을 받아가지고 섭외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내 사람 마케팅을 황영웅 씨도 지금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황영웅 씨가 구사한다기보다 워낙 그 찐팬분들이 황영웅 씨 찐팬분들이 황영웅 씨를 보호하자, 우리가 뭐 지켜주자, 우리가 키워보자 이런 이제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음반 판매, 콘서트 매진, 방송을 제외한 자유로운 이제 연예 예능 활동이 가능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도, 유명 트로트 가수분들도 많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또 스타들이 나오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노래를 발표하고 노래를 어떻게든 좀 히트를 시켜가지고 전체 대중의 어떤 인기를 얻는 거에 대해서 그게 힘드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보다는 그냥 집토끼 잡기, 예, 내 사람 마케팅, 찐팬 마케팅으로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그 성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앞서 그 황영웅 씨 얘기도 드렸잖아요. 음반 판매량이라든가 판매액이라든가 또 콘서트 관련 그 뭐 매진 소식들, 그리고 콘서트 관련 수익들, 예. 다시 말해서 내 사람 마케팅만 해도 내가 충분히 뭐 매달 몇 억씩, 예, 1년에 뭐 수십억, 100억 이상, 몇백억도 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깜짝 놀라셨죠? 황영웅 씨가 이렇게까지 요즘 황영웅 뭐 통 안 보이던데, 소식 없던데, 예, 근데 이렇게까지 그 활동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성과를 내고 있을 줄은 아마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깜짝 놀랄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황영웅 씨는 지상파 복귀가 가능할까? 또 더 많은 대중들에게 본인을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나 기회가 있을까? 이거를 보자면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 간단한 상식이죠. 누구나 이 죄를 짓습니다. 또 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입니다. 신. 근데 우리가 이제 본인의 과오에 대해 가지고 뭐 전혀 반성이 없다든지, 뭐 미화한다든지, 또 인정하지 않고 뭐 모르쇠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로 복귀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 지가 뭐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게 기간이 됐든 행실이 됐든 그게 뭐 언변이 됐든, 그렇죠, 대중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뭔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개인이라면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중을 상대로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활동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명인이라면은 반드시 그런 대중에게 대중의 합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과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과정과 기간과 그런 행동과 뭐 그런 언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구히 용서가 안 된다. 글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우리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뭐 악질적인 뭐 범죄 행위라든가, 또는 뭐 그게 반복 지속됐던 그런 뭐 행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회에서도 격리시키잖아요. 뭐 무기징역도 주고 사형도 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뭐 파렴치한 범죄를 계속적으로 뭐 저지른다든지 이러면은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나 뭐 자숙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쇼로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연예인들도, 유명인들도 다 복귀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례로 뭐 글쎄요, 뭐 이분들 이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그 농구 선수 있습니다. 예. 자, 이름 안 돼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폭행, 뭐 음주운전, 음주도 제가 아는 것만도 4번인데 5번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1번도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4번, 5번입니다. 예, 그 중에 뭐 무면허도 있고 또 심지어 뭐 폭행도 있고 또 이런 그 행동들이 다 태극마크를 달고 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했던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선수 생활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선수도 선수 생활 다 하고 은퇴까지 다 하고 또 유명인으로 방송인으로 광고도 찍고 지금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인기도 많고 예, 그러더라고요. 영화배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어서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진짜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제재를 받은 그런 그 영화배우도 있어요. 심지어 이 영화배우는 약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음주 운전도 같이 또 했던 그런 영화배우입니다. 가수 중에도 많이 있고 영화배우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그 미스트롯의 심사를 보시는 분 중에는요, 논란과 구설이 많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뭐 2-3차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또 나와서 사과하고 조금 자숙하고 또 방송 나오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저 역시도 뭐 살면서 이런저런 뭐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요. 돌이켜보면 후회할 일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구를 떠나지는 않고 아직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이든 또 뭐 일반 개인이든 뭐 평범한 그 사람이든 유명인이든 누구나 실수와 후회할 일,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그 뒤에 어떤 그 과정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제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 한 번 죄 지으면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게 우리 사회라면은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기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실수를 한 사람이 후회할 일을 한 사람이 그거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실수를 하는 순간 죄를 한번 짓는 순간 영원히 나는 이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 나는 뭐 어차피 이제 이미 베린 몸, 네.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히 용서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용서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 개과천선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개과천선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황용 씨도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유명인이 되기 전에 연예인이 되기 전에 일반인 황용의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지나온 일들이라고 봅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도 어느 것 하나 뭐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법정 공방에 있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뭐 뚜렷하게 밝혀진 것들이 없죠. 반면에 그런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또는 이제 반대되는 어떤 주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뭐 의혹들이 있다고 굉장히 이거 안 될 친구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그런 그 의혹들이 근거 없다 또는 이런 이유로 음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분들도 주장도 여럿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더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유명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일부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또 일부의 내용은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그 판단은요
결국은 대중이 한다고 봅니다. 대중이 이것을 시간이 지나든 아니면 황영웅 씨가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의 반응이 결국에는 뭐 유명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시청자들 또 일반 그 트로트 팬들 일반 대중들이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그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영웅 씨가 과연 그 길을 선택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 지금처럼 내 사람 마케팅만 해도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사람 마케팅만 해도 매년 수십억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만 명의 본인을 정말 뭐 속된 말로 하면은 이 종교처럼 이렇게 추앙하는 이런 팬분들에게 늘 둘러싸여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또다시 이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떤 해명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그런 힘겨운 여정을 선택할 것인가? 뭐 더 세월이 지나서 묻혀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냥 매년 뭐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황영웅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귀할 수 있는 길이나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길은 있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황영웅 씨는 복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활동을 만족하면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어떤 대중들과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안방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